코스모스 읽어보는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may be, 있을지도 모릅니다. Some convergence evolution. 어떠한 수렴하는 진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because there may be, 어쩌면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있기 때문이죠. Only one best solution. 하나의 해답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그렇죠? A certain environmental problem. 어떠한 특정한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정답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진화의 형태는 하나로 어떤 수렴한다. 컨버전트는 이거죠.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모이죠. 이런 걸 이제 컨버전트라고 하죠. 이게 컨벡스 그 렌즈긴 한데 컨버전트는 수렴하다, 이렇게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어떠한 진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Some like two eyes. 예를 들어 이거 some like 이와 같은이죠. some like니까 something like two eye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이렇게 두 개죠. 볼이 이렇게 두 개인데, 가령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하면은 여기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 안구 근육이 이 눈동자를 이쪽으로 회전시키겠죠. 이렇게 양쪽 회전시켜서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게 합니다. 이 근육의 이제 텐션으로 이 각도를 측정하는 거죠. 전기 신호가 오니까 각도를 측정해서 우리 뇌는 이 거리를 알게 되죠.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시차죠. 시차에 의한 거리 측정인데, 가령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가시광 영역에 있는 동물들, 대부분 이런 보이는 어떤 사물을, 가시광을 보는 거죠. 가시광을 보는 사물을 보면서 거리까지 측정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생명체들에게 하나의 솔루션은 눈을 두 개 갖는 거죠. 물론 한 개의 눈으로 거리 측정할 수 있죠. 어떻게 하죠? 여기에 보면 수정체가 있죠. 수정체는 탄성이 있는 렌즈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근육이 있어서 이 수정체의 두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과, 이거는 어떻죠? 초점이 맺혀질 때 이 멀리 있는 게 초점이 더 짧게 맺혀지겠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초점이 이 뒤쪽에 맺혀지겠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는 렌즈가 두꺼워져야 되죠. 초점을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우리 망막이라는 스크린으로 이동시키죠. 그리고 초점이 이렇게 짧아지면 렌즈를 얇게 해서 초점을 다시 이 뒤로 보내죠. 이런 식으로 렌즈 두께를 조절하는데, 이때 여기도 근육이 사용되죠. 수정체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근육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럼 또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신호가 우리 뇌에서 읽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애꾸눈이죠. 일종의 애꾸눈도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하죠. 이쪽 근육보다 훨씬 작은 근육이죠. 아이볼을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전기 신호도 미약하죠. 미약하지만 어차피 뇌는 연습을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이 하나라도, 일단 칼 세이거는 눈이 두 개면 이제 최고의 솔루션이긴 한데, 눈이 하나라고 해도 만약에 눈이 굉장히 큰 수정체를 갖고 있는 동물이라면 뭐 거리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어쨌든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이게 답이다 이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이런 예를 왜 들었냐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 표면이 있고 또 다른 행성이 있어요. 이 행성에 뭐 우리가 영화 아바타만 보더라도 행성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죠. 여기 지구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외계인을 상상할 때 뭐 고작 피부 색깔을 바꾼다든가 혹은 혈액의 색깔을 바꾼다든가 이 정도밖에 상상을 안 하죠. 보통 영화 감독들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더 극단적으로 아마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어떠한 certain environmental problem이
프로블렘에 대한 해결책이 단 하나일 때, only one일 때, 그때 그것은 뭐 외계인도 눈이 두 개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지구인이 눈이 두 개인 것처럼, 지구의 생명체가 눈이 두 개인 것이 대부분인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챕터 2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There may be some convergent evolut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Because 그것은 there may be only one best solution. 하나의 최고의 답은 하나일 수밖에 하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To a certain environmental problem. 어떠한 특정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이 하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Something like two eyes. 눈 두 개인 것처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눈이 두 개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To show that life is not out of the question. out of question이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To show 뭔지 모르죠. 일단 뭘 보이는 거죠. 보인다. 생명 데디아를 보여주는 거죠. 생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In such a very different planet.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생명이라는 현상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to show, 이거 뭐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이게 보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My Cornell colleague, 나의 동료죠. 셀피터라는 코넬 대학의 이제 교수님인 것 같아요. And Carl Sagan은 have made some calculation. 어떤 계산을 했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that 부분이 일단 여기 컴마까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뭘 보이기 위해서? 이걸 대디아를 보이기 위해서죠. 아주 다른 행성에서도 그 존재가 불가능한 어떠한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한 이 아웃 오브 퀘스천이 아닌 것을 이 생명이 그 존재가 보이기 위해 나의 코넬 대학 동료인 셀피터와 나는 have made 뭔가를 만들었죠. some calculation. 요 문장은 어디에 그 일부냐 하면 그 목성계에 대한 생명을 상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성 같은, 우리는 보통 이제 지구가 암석형 행성이기 때문에 암석형 그 지표 위에 사는 생명체를 상상하는데 익숙하죠. 칼 세이건은 일단 가스 행성인 목성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목성은 바닥이 없겠죠, 당연히. 바닥이 없고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결국은 이제 금속 수소와 만나게 되죠. 딱딱한, 이제 여기는 딱딱하겠죠. 뭐 혹은 그리고 액체 수소가 있겠죠. 금속 전엔 분명히 아마 액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수소일 테고요. 근데 이제 밀도는 이쪽으로 중심으로 갈수록 단단해지겠죠. 밀도는 단단해지지만 서 있진 못하죠. 그래서 쭈그러들겠죠. 압력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칼 세이건은 상상하기를 이분과 셀피터라는 분과 상상하기를 어떤 풍선 형태의 생명체를 상상을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수소가스를 채우면 뭐 혹은 헬륨을 채우는, 수소가 더 가볍죠. 그러면 헬륨이나 수소 위에, 그리고 이 수소를 더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수소를 흡입해야겠죠. 그리고 주변은 이제 차가워야 되고요. 그러면 뜨거운 수소는 위로 올라가죠. 왜 올라가야 될까요? 이 목성의 환경, 이 certain environment에 대한 적응인 거죠. 밑으로 떨어지면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면 부력을 더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임계 높이가 있을 겁니다. 이 높이 아래로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이 높이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공기를 흡입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부풀리는 벌룬처럼 부풀려서 좀 시원한 이 아래쪽은 뜨거우니까 이제 시원한 곳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위에는 시원하니까 이 내부 열을 잃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위쪽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 이제 어떤 번식 행동을 하겠죠. 시원한 데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하는 부분의 일부예요. 셀피터라는 분과. 그게 바로 이제 이 calculation은, 그러니까 어떤 수학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어떠한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떤 생명체가 가능할 것인지. 자, 세 번째 문장. One way, 한 가지 방법입니다. To make a living, 어떤 생명, 생명은 아니고 살아가는 형태, make a living, 그러니까 생활하는 거죠. make a living이니까. Under this condition, 이러한 컨디션 하에서, 이제 목성 컨디션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은, 이게 이제 주어죠. is to reproduce, 생산하는 것이다. reproduce, before, 전에, you are fried, 튀겨지기 전에, 네가 튀겨지기 전에, 그리고 hope, 바란다, 대디할 바란다 이거죠. convection, 대류죠. 이거는 이렇게 뜨거운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체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대류 현상, convection이라고 하죠. 보통 convection 오븐 보면은 이렇게 전기 코일이 있죠. 그 위에는 그냥 까맣게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좋으니까 많이 요새는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뜨거운 물이 든 그릇을 놓으면 여기 이제 대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컨벡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컨벡션은, 이러한 대류는 will carry, 운반시킬 것입니다. some of your offspring. 이 your, 여기서 your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상상한 목성형 생명체의 그 자손들을 위로 올릴 것입니다. to the higher, 높은 곳으로, 이거 방향의 전치사죠. 그리고 cooler layer, 시원한 층으로, of the atmosphere. 자, 목성의 층이 이렇게 있을 때 봅시다. 아마 임계점이 저 있을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마 실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물 속에 딱 균형을 잡아서 여기 이제 줄을 매달면 되겠죠. 줄을 매달면 이 위로 떠오르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하는 이 물 속에 이러한 상태를 균형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부력과 이렇게 가라앉는 힘이 일치하죠. 살짝만 누르면 어떻게 되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압력이 커지니까 좀 작아지죠.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부력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빠른 속도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되죠? 살짝 올리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주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균형점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성형 생명체가 생존하려면 균형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진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아마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범위가 certain 이런 environment가 존재할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번식을 하는데 아마 온도는 다를 거예요. 온도는 다르니까 이 찌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뜨거운 공기, 아래쪽 공기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기를 담아서 번식을 하면 이 오프스프링들은 위쪽으로 자손을, 여기 이제 카피들이 딱 나오면 뜨거운 공기를 여기서 이제 어미가 담아주겠죠. 그러면 담은 상태로 아마 생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higher,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 위쪽 층은 좀 아래층보다 시원하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겠다 할지도 모른다. 제가 보기엔 이거 고래의 그 생활과 좀 비슷해요. 어떻게 크게 보면 목성은 굉장히 크니까. 지구는 이렇게 적도 있으면은 그 어떤 거죠? 블루웨일이죠. 블루웨일 같은 경우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쪽 적도 부근까지 여행을 하죠.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새끼를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위에 올라와서 또 굉장히 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몇 개월씩 여행을 하면서 생명 사냥을 하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상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런 목성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떠한 생명체에 대한 상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to make a living,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죠. Under this condition, 이러한 컨디션 상황에서 is to reproduce, 이건 이제 번식을 위해서 before you are fried, 튀겨지기 전에, 뜨거운 곳에서 튀겨지기 전에, 그리고 hope, 바랍니다. that convection, 대류가 will carry some of your offspring, 너의 그 자손들의, 전부도 아니에요, 일부겠죠, 당연히 일부를 밀어 올리기를
to the higher 높은 곳으로. 자, 그리고 시원한 층으로 of the atmosphere 공기층이 이제 시원한 곳으로 밀어 올리기를. 그러니까 코스모스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읽어보면은 그 상상이 돼요. 물론 자료 사파도 있습니다. 그 이렇게 풍선처럼 생긴 아이들이 위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사파들이 있는데 상상이 됩니다. 그 목성이 아름다운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네 번째 문장. 자, we imagine 우리는 상상합니다. them 그들을 상상합니다. arranged in great lazy herd 이건 무리죠. 어떤 동물의 떼 무리를 말하죠. 어떤 좀 느긋하고 나른한 게으른 어떤 무리들 평화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거대한 굉장히 많은 수죠. 많은 수의 그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줄지어 있는 그런 무리들을 그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For as far as는 이제 가능한 한 먼 곳이죠. 어느 정도 가능한 거냐면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한도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 우리 시야가 닿지 않는 곳까지 아마 떠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With a pattern on their skin. 그들의 그 피부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 adaptive한 camouflage 이건 위장색이죠. 위장색, 보호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적응한 환경에 적응한 위장색, implying 이건 implying 암시합니다. 뭘 이제 암시하는데 대디알 암시하겠죠. They have problems too. 그들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 위장색을 왜 갖습니까? 약자가 보통 위장색을 갖죠. 물론 사냥하는 사자도 위장색을 갖지만 얼룩말이나 뭐 다른 약자만큼 강력한 위장색을 갖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지금 목성형 생물도 아마 천적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이 풍선 모양의 얘네들을 사냥하는 좀 더 큰 어떤 포식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시하는 거죠. 이야기라기보단 implying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장색, 환경에 적응한 위장색을 그들의 피부에 어떠한 패턴으로 갖고 있는 것. 어떤 위장색일까요? 아마 목성의 그 아름다운 황화수소, 그 누런색, 구름 색깔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섞여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그럼 물론 이제 포식자도 이거를 구별해내는 어떠한 뭐 시력이라든가 혹은 뭐 초음파로 이렇게 초음파를 쏴서 얘는 분명히 어떤 큰 형태일 테니까 초음파로 뭐 탐지하는 그런 센서 기관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 벌룬 형태이기 때문에 포식자가 이 벌룬 형태보다 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멍을 내버리면 바람이 빠지면 이제 사실 굉장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존재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목성에 어떤 생명이 살아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아직까지 관측이 안 됐기 때문에 칼세이건이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갈릴레이 그 탐사선이 지금 목성을 탐사하고는 있지만 목성 대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죠. 아직 못하죠. 그 정도까지는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 증명이 안 된 부분이죠. 자, 다음 거의 마지막이네요. There is as yet no predictive한 theory. predictive 예측 예상하는 어떤 이론이죠. 바이올로지에서 그런 건 예상하는 이론은 there is no니까 없습니다. as yet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래에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just as는 마찬가지로 혹은 뭐 똑같게도 there is not 없습니다. 아직까지 predictive한 theory of history.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일단 우리 predict라는 이게 형용사죠. predictive theory. 이게 어떤 이론일까요?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 이런 생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에만 이런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당연히 없죠. 이러한 프레딕티브한 이론은. 왜 그럴까요? 이론들은 대부분 뭐죠? 이미 발생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면 이거는 뭐 인간의 영역은 사실 될 수가 없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어떤 사건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학문이라면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약점이 아니라 그게 학문을 하는 학문의 기본 특징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학문이 있다면 그건 뭐죠? 점이죠, 점. 우리 한자로 쓰는 이 점이죠. 또 하나 있죠. 뭐 성경이 있죠. 성경의 뭐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측한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순간 그건 이제 일단 학문은 아니에요. 과학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이언스는 라틴어로 이제 학문이란 뜻인데 학문은 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순간. 그래서 일단 과학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을 할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 아는 것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as yet 똑같게도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겠죠. 이걸 뭐 한국말로 옮기긴 좀 애매해요. 일단 there is는 뭘 exist니까 존재하는 건데 존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프레딕트한 이론이 없는 것이 there is no 자체가 그러니까 no exist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가 있어서 뭐 미래에는 있겠냐 그건 알 수가 없죠. 바이올로지에는 없다. 하지만 이걸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목성형 행성을 지금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어떠한 플래닛을 보고 지금 칼 세이건은 과학적 상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생명체가 목성에 있다면 비슷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걸 예측하는 건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There is no exist라는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런 건 역사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역사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남북 문제가 해결되거나 북미 문제가 해결되는 그걸 예측할 수는 없죠. 뭐 사실 이번에 그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그 깨질지 누구도 예측 못했죠. 과거 역사를 이렇게 뭐 기반해서 예측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령 뭐죠? 징비록인가요? 징비록? 뭐 이러한 어떠한 뭐 약간 점성술적인 점성술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무속적인 약간 책들이죠. 그런 책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학문의 기본은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predictive theory of biology. 이건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똑같이 there is not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읽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보통 원어민이 아니면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딱 옮기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냥 there is not 없습니다. 프레딕티브한 이론이 역사적 이론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The study of a single instance 단 한 가지의 예에 대한 어떤 연구죠. of extraterrestrial life 어떠한 아직 발견은 되지 않았지만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단 한 가지의 연구일지라도 그 연구 이게 주어가 되죠.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일지라도죠. No matter how humble 그것이 humble은 좀 보잘것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초라한 상태 그것이 뭐 하나의 미생물 조그만 미생물일지라도 그런 뜻이겠죠. humble하다는 건 그 연구 과제 주어가 아무리 험불할지라도 will differentialize biology일 것이다. 될 것이다. 이거죠. 자, province는 뭐죠? province는 어떤 지역이죠.
하나의 고립된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구라고 보면 됩니다. Earth. 근데 D는 뭐죠? 탈피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구를 탈피한 어떠한 범우주적인 바이올로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이 단 하나의 예라도 외계 생명체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우주에는 우리의 그 생물학은 디프로빈셜라이즈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2, 그 우주에 발생할 수 있는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DNA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2의 마지막 부분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또 어떠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가 언젠가 발견이 된다면 생명 그 바이올로지의 발전 형태도 어떠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는 사실 인류의 그 사고 체계가 크게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2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